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월 3일) 본투표를 앞둔 순창군 선거구가 사전투표율 62.31%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순창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 후보들의 자질과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보 공개 자료와 최우선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군수로 재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영일 후보. 본인과 가족 명의로 7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세금 체납 내역은 없지만 전과 한 건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2017년 음주와 피로로 인한 단독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최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순창형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을 공약하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과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 받는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기금 플러스 금융권 플러스 우리 행정 플러스 해서 100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햇빛소득 마을로 만들어보자. 이에 맞서는 삼선 도의원 출신 진보당 오은미 후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오 후보는 삭감된 아동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농민수당은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533 민생혁명을 공약했습니다. 군민 전체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불필요한 토목사업 등을 줄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월 50만 원, 또 농민수당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저 민생군수 오은미는 1천억 원 민생예산을 확보해서 순창을 농업농촌의 기본복지사회 모델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62.31%의 사전투표율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순창군. 본투표에서도 전국 최고 투표율을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월 3일) 본투표를 앞둔 임실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와 무소속 정인준, 한병락 후보가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새 후보의 재산과 전과 기록, 그리고 임실의 미래를 바꿀 최우선 공약을 후보별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명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득수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2억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세금 체납 내역은 없지만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한 후보는 군민 1인당 연간 200만 원 소득을 보장하는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공약했습니다. 치즈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유청을 단백질 보충제 등으로 가공하는 AI 유가공 단지를 짓고 재생에너지와 산림수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의 농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무소속 정인준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4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세금 체납은 없지만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정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밀착형 돌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와 응급체계 내실화, 복지 종사자 활력수당 지급과 통합돌봄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전주나 광주로 달리지 않도록 24시간
초아 청소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자처한 무소속 한병락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1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한 후보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강화를 1호 공약으로 삼고 전 군민 대상 거주수당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연간 120만 원에서 시작해 임기 내 최대 36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 청년들이 임실에서 창업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식사 제공과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선거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데요. 재보선 사전투표율도 24.12%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이틀에 걸쳐 실시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인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행 중이거나 직장인들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북과 광주, 세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선거가 격전지로 떠오르자 투표율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최종 23.51%로 지난 지방선거 대비 3%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편리함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호남권과 영남권의 투표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4.12%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누구나 CCTV를 통해 보관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일 본투표율도 높게 기록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측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포자를 남원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강 후보 측은 피고발인이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조작된 내용을 인용해 가상화폐 490억 원 보유, 그중 40억 원만 신고라는 허위 정보를 SNS 등에 퍼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상화폐 신고 사실이 전혀 없어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명기회가 제한된 시점을 노려 집중 유포한 점은 낙선 목적의 고의가 명백하다며 배후 세력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도민들에게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소속 후보로 모이는 흐름이 있고 무소속은 민주당 후보 행세를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간절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겨냥해 현금 살포로 제명된 자의 민주당 복당은 절대 없다며 무소속 후보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서운한 도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전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표값 아깝지 않은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예산 삭발 투쟁 경력을 내세운 이 후보는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 등 전북 대도약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될 기호 1번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큰일을 해본 준비된 교육감에게 전북교육을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남호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을 걱정하고 교실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일 꼭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장으로서 큰 조직을 이끌며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설계했다며 행정과 정책을 실행해 봤기 때문에 전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학력 신장과 상산고 수준의 명품 학교 권역별 육성, 민주교육 연수원 건립, 에듀페이 국계 연수 확대, 교권 보호 등을 공약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와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강경숙, 백선희, 정춘생 국회의원과 함께 결의식을 열고 남원 재건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525억 원 모노레일 혈세 논란과 남원시 인사 공정성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독점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으로 새로운 남원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가 임실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군민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14년 동안 임실 발전만을 준비해왔다며 깨끗하고 준비된 행정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군수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자신을 선택해야 임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후보는 임실 거주 수당과 중앙 예산 확보, 행복마을 버스 확대 등 주요 정책을 내세우며 확실한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남원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후보와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는데요. 두 후보는 기조연설에 이어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상환한 이른바 모노레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의 시작과 함께 열린 기조연설에서 강동원 후보는 남원의 정치와 행정이 비정상이라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던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장의 행정에 대해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사업이 바로 모노레일 사건입니다. 반면 양충모 후보는 지금은 도약과 주저앉음의 갈림길에 있다며 말뿐인 정치시장이 아닌 실력 있는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하는 일 잘하는 경제시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제 전문가로 다져진 행정 능력, 정치 경제계 인맥 등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남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바쳐 모노레일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자본금 300만 원짜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재정 손실을 맞게 된 배경을 나열하며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양 후보 역시 이번 사태를 행정 참사로 규정하면서도 이미 비용이 들어간 시설이므로 철거보다는 시민 자산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양 후보는 강 후보의 도립예술대학 설립 공약에 대해 학령 인구 감소와 소수정당 시장의 한계를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관영 현재 도지사 후보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승인받는 과정까지 일단 검토를 끝냈습니다. 이어 강 후보는 양 후보의 데이터 센터와 AI 기반 영상 스튜디오 투자 유치 공약을 문제 삼으며 이를 추진하는 컨설팅사가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유령 회사라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라는 건 투자 유치를 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소나 똑같은 겁니다.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컨설팅 회사입니다. 부동산 중개회사가 잘 알겠어. 그게 무슨 자본금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양 후보와 컨설팅사 전현직 대표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강 후보의 425억 원 규모 육아, 교육비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도 날카로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장 후보 TV토론회 후반부에서는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한층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두 후보는 남원의 성장 동력 확보 계획을 언급한 뒤 상대 후보의 과거 이력과 전과 등을 거론하며 거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묻는 말에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후보는 AI 데이터 분야와 첨단 바이오 산업, AI 공공의료 등 핵심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400억 이상의 사업인 차세대 식물 엑소점 사업이 우리 남원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릉 아까 국립의전원법 통과돼서 남원으로 오게 되면 이와 연계시켜서 우리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는 남원의 강점인 전통문화예술을 세계화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해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컬처, K팝의 본고장 남원에서 우리 민족 정서를 온전히 담고 있는 이 춘향제가 대한민국의 최장수의 축제이면서 최초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국책사업으로 춘향제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양 후보의 서울 유세 차량 이용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 이력 등을 두고 강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 후보는 지역 내 제작업체가 없었을 뿐이며 청와대 경력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등록된 화물차 사용 요구가 있어가지고 선관위에서 이에 준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5톤의 화물차를 했는데 선거자 저작업체가 남원에는 없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있다가 우리 비서관이 우리 기재부 출신 비서관이세요.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일해서 나간 거고요. 반대로 양 후보는 강 후보가 과거 재산이 없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수도권 등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점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강 후보는 재산은 지난 선거 때와 동일하다며 당시 민주당이 자신을 무일푼 신세라 비난했던 일을 언급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맞받았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남원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의 재산과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4년 전에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저를 어떻게 얘기했냐. 강동원은 거지 상거지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해요? 양 후보는 강 후보의 2차례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았고 강 후보는 양 후보가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하지 못한 무소속 황희돈 후보는 능력 없는 정치 철새들이 남원을 더 망하게 했다며 자신이야말로 남원을 지켜온 토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저격하는 한편 모든 시민에게 경제회복지원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당선시켜 주신다면 민주당에 복당해서 남원 시민 모두 건강과 행복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회복 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3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44.29%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층 공략 경쟁이 막판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